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한릭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비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전에 비자의 주가가 10% 하락한 지금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과연 비자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자가 고평가라면 더 깊게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비자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말이죠. 애널리스트의 매출 전망에 따라서 비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3.7빌리언 달러, 16.3빌리언 달러, 18.6빌리언 달러, 그리고 21.1빌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의 Recovery Rate of the Return은 6.71%로 잡혔고요. 비자의 Total Debt는 21빌리언 달러, 그리고 현금은 18.9빌리언 달러를 반영했으며 오늘날 기준으로 산정된 비자의 가치는 453빌리언 달러입니다. 여기서 반응의 주식의 숫자로 나누었을 때 비자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212.97달러 정도가 나타내요. 비자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지금 비자의 현재 주가는 225달러이며 지금 현재 적정 주가로부터 약 6% 정도밖에 고평가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기업 가치를 매겨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DCF 템플릿을 다운받으신 뒤에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비자가 약 6% 정도밖에 고평가이지 않은 것을 알아보았으니 비자의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자는 지금까지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다가 7월 27일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고점 대비 약 1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은 매출액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 등이 있는데요. 논갭 기준으로 EPS는 이렇게 1.49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예측치 대비 0.14달러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해 동분 대비 이렇게 41%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6.1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대비 270밀리언 달러를 상회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27%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이던스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실적 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키 비즈니스 드라이버스 중에 하나인 이 페이먼트 볼륨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토탈이 파란색이며 토탈은 신용카드인 크레딧 카드와 그리고 체크카드인 데빗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2020년 3월 달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크게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1년 초를 시작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0%였던 수요가 점점 회복하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신용카드와 크레딧 카드의 그런 사용 빈도수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페이먼트 볼륨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 오히려 130% 이상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백신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가 지나가게 된다면 비자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여행 수요의 회복과 함께 해외에서 사용되는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실제 어닝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4월달에 그리스가 국경을 열면서 사람들의 여행을 오가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6월 말에 카드 사용 빈도수는 2019년 대비해서 30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6월 9일날 국경을 열었고요. 카드 사용 빈도수는 이로 인해서 6월 말 기준 2019년 대비해서 20포인트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각 나라들이 국경을 풀면서 사람들의 여행을 오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이렇게 앞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먼트 볼륨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비자의 매출 또한 함께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음은 암호화폐입니다. 비자 카드는 3월달에 USD 코인을 비자의 거래망의 시범 케이스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마스터카드 다음으로 아마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자 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를 할 때 비자 카드는 중간자로서의 안정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USDC가 바로 USD의 약자로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은 미국 달러 자산에 뒷받침되어 있는 만큼 심한 변동성이 없으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데 은행 계좌가 필요 없으며 수수료 또한 높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적혀 있는데요. 만약 고객이 crypto.com 비자 카드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구매한다고 한다면은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 암호화폐가 US 달러와 같은 전통 화폐로 환전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환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자 시스템이 환전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없애줌으로써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환전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이 Anchorage라는 디지털 애셋 뱅크와 콜라보를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Crypto.com은 암호화폐 거래를 도와주는 앱으로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보시다시피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08년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고요. 반대로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비중은 현금의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소비할 때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몇몇의 유럽 국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색깔이 옅으면 옅을수록 기회가 적고요. 색깔이 짙을수록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비자의 미래 전망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으니 이번에는 비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의 그림은 2021년 2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2021년 7월입니다. 코로나 제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색깔은 진해지고요. 제재가 약할수록 색깔은 연해집니다. 7월달의 상태는 이 2월달 대비해서 좀 연해진 국가들도 제법 보이는데요.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재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가들이 얼마나 제재를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비자 카드가 빠르게 수익성을 높이느냐 마냐가 달려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미래 전망, 그리고 리스크를 모두 알아보았으니 기업의 펀더멘탈과 재무 상태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자의 매출액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초에 크게 타격을 입고요.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회복했고요. 매출액에서 이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매출 총이익 또한 코로나 이전의 실적으로 이렇게 회복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이익은 이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의 경우는 R&D나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또한 이렇게 꾸준히 우상을 해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바로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바로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자의 펀더멘털은 꽤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카드의 경우는 현금이 이렇게 18.9 빌리언 달러, current investment는 1.21 빌리언 달러, 그리고 non-current investment는 1.11 빌리언 달러로 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총 21 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채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비자 카드의 경우는 장기 부채로 약 21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 부채는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즉 5년, 10년, 길게는 20년에서 30년까지 부채 상환 기간이 잡혀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자는 이러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이렇게 충분히 있기에 비자 카드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 중에 어떤 게 더 투자하기에 낫냐라고 물어보셨길래 답변을 해드리자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렇게 비자 카드가 마스터 카드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비자 카드의 밸류에이션, 미래 전망, 리스크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비자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비자는 아주 약간 고평가였으며 저평가 구간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비자가 이렇게 241 저항선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20달러 아래쯤이라면은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가 241 저항선 아래로 돌파해줄지 말지는 모르니 관심 있으시다면은 자신의 욕심을 항상 컨트롤 하시어 적정한 때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미래 전망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것 같고요. 펀더멘탈과 재무상태 또한 건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